2025년에 다들 K뷰티, 이제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2026년에는 K뷰티가 그야말로 전쟁터 한가운데서 피어난 꽃처럼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치열했던 전쟁이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짝 필 꽃은 또 어떤 모습일지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목 좀 보세요. 전장에 핀 꽃? 정말 강렬하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K뷰티는 대체 어떤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2025년의 시장 상황이 그 전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K뷰트 성장이 이제 끝물이다,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컸었죠. 그 우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숫자, 13%였습니다. 2025년에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고작 13%에 그치니까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관련 기업들 주가도 정말 힘을 못 썼고요. 아, 이제 그 폭발적인 성장은 끝났구나 하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둔화가 K뷰티의 한계가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의 한 부분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바로 가격 통제였어요. K뷰티 브랜드들이 예전에 중국 시장에서 정말 뼈아픈 실패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서구 시장에서는 좀 더 길게 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면 과거 중국 시장에서는 리셀러들이 막 가격 후려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은 올랐을지 몰라도 결국 브랜드 이미지만 망가뜨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른쪽, 지금 미국 시장을 보세요. 브랜드가 직접 유통을 꽉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죠. 이게 당장은 매출을 좀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 그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정말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아주 체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23년, 24년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전장이었던 25년에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리셀러들을 정리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수확할 시기가 온 거죠. 사실 2025년 이 조정기가 좀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K뷰티 제품 파는 곳이 브랜드 본사 아니면 공식 인증 셀러 두세 곳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이렇게 브랜드가 힘을 딱 쥐고 신뢰를 쌓으니까 타겟이나 세포라 같은 미국의 거대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이게 필수 조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제부터는 확실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26년 1월하고 2월 K뷰티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이 무려 36%나 급증했습니다. 작년 13%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기간에 유럽 수출은 44%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건 많은 기업들이 올해 실적 목표, 즉 가이던스를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미국과 유럽 화장품 시장의 무려 85%를 차지하는 거대한 오프라인 시장의 문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성공은 사실 이 거대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 바로 전장에 핀 꽃들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브랜드와 제조사들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APR입니다. 리포트에서도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2026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5년 APR의 미국 매출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그냥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뷰티 디바이스 1위를 꽉 잡고 있는 걸 바탕으로 4분기에는 2,551억 원이라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바로 이 압도적인 가속도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목표도 거뜬히 넘길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통의 강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랫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마지막 족쇄를 드디어 풀고 이 거인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족쇄가 뭐였냐면 바로 자회사인 코스알엑스의 가격 정책 문제였어요. 좀 불확실성이 있었죠. 하지만 코스알엑스가 1년에 걸친 조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2026년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실적을 확실하게 끌고 갈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브랜드들의 성공 뒤에는 K뷰티 생태계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강력한 ODM 제조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주문을 막 쏟아내니까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요. 심지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도 계속 키우면서 K뷰티의 성장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쫙 정리해서 K뷰티 성장 스토리의 핵심이 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2026년의 성장은 예전 중국 시장의 거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체계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훨씬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성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메디큐브나 라네즈 같은 브랜드들이 특정 유통사랑 초기에 맺었던 독점 계약 기간이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이 제품들을 잡으려고 다른 대형 유통사들이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2027년 이후에 2차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단연간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 같은 것들은 항상 신경 써서 봐야겠지만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아주 체계적인 전략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K뷰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2026년에 브랜드사, ODM사를 통틀어서 과연 어디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잡게 될까요?